본래 중고등학교 때는 시인이 되려고 하다가 본科까지 갔는데 지금 20년 동안 테크놀로지 기사만 쓰고 있는 기자입니다. 20년간 취재해 오시면서 알게 되신 IT 분야의 그 무엇이라는 게 있을까요? 시점은 모르겠지만 기술은 직진한다는 겁니다. 변화를 얘기하는데 변화가 내년에 온다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기술은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옵니다. 기술은 직진하고 진화하고 있고 우리 곁에 오는 시점만 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I'm sick of everything I've been around enough to get used to. I'm proof of consequences and exhausting common sense, and I kill what I built, a common misconfidence. I'm too faced with the double exposure. Stop right there, don't come any closer. But I'm not. 소문부터 하나 들어갈게요. 2021년 초에 이 스타트업 창업가들 사이에서 소문 하나가 퍼졌어요. 김봉진 의장이 좀 괜찮은 스타트업 창업가를 만나면 그 창업가가 믿을만 하면 바로 1억이다 뭐 이런 소문이었습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하는 그 창업가, 이 사람이 이제 될성부른 스타트업을 찾아서 투자하고 돈을 벌려는 건가? 이거 묻지마 투자인가 1억 원씩? 1억은 전혀 큰 투자가 아니죠. 예컨대 100억짜리 밸류라고 하게 되면 1억이면 1%고요. 경영에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는 돈. 심지어 이 기업이 상장해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한 이 1억은 현금화 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실패하게 되면 빵원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도 김봉진 의장이 1억 원씩 주식을 산다는 소문이었죠. 그래서 이게 소문이 진짜 많이 나서 한번 직접 물어봤어요. 김봉진 창업가한테. 이게 소문이 사실인지, 진짜 1억씩 쏘고 있는지.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여러 군데에 1억 원씩 하고 있었어요. 그 1억 원은 구주를 삽니다. 구주. 신주를 사지 않습니다. 구주하고 신주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구주는 옛날 주식입니다. 반대 개념은 신주입니다. 새로운 주식. 대부분 스타트업은 신주로 투자받습니다. 투자자가 있겠죠. A라는 스타트업은 1만 주를 새롭게 찍어내서 투자자한테 주고요. 투자자는 이 신주를 100억 원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이 돈은 이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연구개발에 쓰이겠죠. 마케팅에 쓰이겠죠. 창업가한테는 이 투자금이 한 푼도 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김봉진 의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본인이 2013, 14년에 네이버를 나와서 창업을 했어요. 배민을 만들었죠. 그랬더니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을 회수하더래요. 네이버 직원은 뭐 대출 가능하죠. 하지만 직원 몇 명 갖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전세금이 실제로 없었대요. 너무 힘들었는데 옆에 있던 크래프톤의 장병규 의장이 그걸 보고 김봉진 의장이 갖고 있던 구주를 몇 천만 원어치 사줬대요. 이 돈은 김봉진 의장한테 가는 돈입니다. 김봉진 의장은 그 돈을 받고 전세를 했죠. 김봉진 의장은 그 다음부터 창업가들의 구주를 사는 겁니다. 구주 1억을 사면 구주는 그 창업가한테 가거든요. 김봉진 대표의 말은 이렇습니다. 스타트업 창업가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다들 부자라고 한대요. 부자 같죠? 기사에 나옵니다. A라는 스타트업 100억 투자 받아. 기업 값어치 1000억. 아, 그럼 창업가는 얼마를 갖고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꽃이 하나 피기 위해선 이 돈이 필요하고 이 창업가는 이 돈 위에서 계속 본인의 땀과 시간을 다 집어넣고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거죠. 데스밸리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꿈과 현실이라고 할까요?
과연 이 거리, 창업가의 꿈과 의지와 실제 현실과의 그 거리가 데스밸리라고 저는 보고요. 이 데스밸리를 버티면서 본인의 꿈을 증명해내는 게 창업가의 롤인 거죠. 이 끝이 안 보이는 인고의 시간. 근데 포기 안 하고 어떻게 버틸까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스타트업 하나를 오늘 리뷰하겠습니다. 기업 가치 1조 원이 넘습니다. 유니콘입니다. 어마어마한 곳이죠. 하지만 이 기업 창업해서 30개월 동안 매출이 빵원이었습니다. 이거를 버틴 기업, 오늘의 집입니다. 오늘의 집은 인테리어 앱입니다. 시작해서 30개월 동안 했던 일은 오늘의 집이라는 앱을 만들고 이용자들이 인테리어 후기를 올리는 거를 열심히 수집하는 공간이었거든요. 아예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만들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꿈이 많은 스타트업이니까 투자를 해달라고 했는데 투자를 못 받았던 거죠. 그래서 30개월 동안 매출이 없는 상태로 버티고 간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승재 대표께 어떻게 버텼어요? 우리가 젊어서 부양가족들이 창업팀이 다들 없어서 돈 들어갈 데가 없어서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확신입니다. 확신. 이 인테리어 플랫폼이라는 스타트업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테리어 시장이 대략 40조 원이나 됩니다. 물론 가구 이런 거 다 합친 거지만요. 그중에 인테리어에 직접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면 20조 원입니다. 그때 확신했대요. 이 시장에서 1%, 2%만 먹을 수 있으면 2천억, 4천억, 오늘의 집 할 수 있다. 이 확신. 그래서 버틴 거죠. 사실은 확신은 이 힘든 데스밸리를 견디는 자기 그 최면, 정신승리 같은 거라고 봐요. 미래를 안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1등, 2등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가죠.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분한테 다들 물어본대요. 10년 뒤에는 무슨 일이, 뭐가 변해 있을까요? 예측해 주세요. 그럼 이분이 얘기한대요. 그런 걸 나한테 왜 물어보냐고.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10년 뒤의 미래가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거를 나는 알고 그거에 집착한다. 상수, 변하지 않는 거를 내가 집착해서 계속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서도 내가 그 변화를 뚫고 가겠다라는 거죠. 제프 베조스가 본 그 상수는 너무 상투적인데 고객입니다. 고객은 물건을 클릭하고 구매한 순간 가급적 빨리 오기를 바라요. 10년 뒤에도 그럴 겁니다. 고객은 물건이 싸기를 원해요. 10년 뒤에도 그럴 겁니다. 어느 고객이 지금 샀는데 하루 너무 빨라. 일주일 뒤에 왔으면 좋겠어. 이거 10,000원인데 12,000원쯤 됐으면 좋겠어. 이런 고객은 10년 뒤에 안 온다는 거죠. 이거 상수입니다. 그럼 이 상수라는 고객을 놓고 어떻게 할 거냐. 제프 베조스는 심지어 본인이 회의할 때 한 자리를 빈자리로 뒀대요. 이 자리 고객의 자리입니다. 자, 그 자리에 앉은 고객이 이 의사결정을 할 때 뭐라고 할지를 생각하라고 빈자리를 둔다는 겁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상수에 집착하겠다. 오늘의 집, 이승재 창업가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제프 베조스고 본인도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고객이라는 상수에 집착을 해서 이걸 끌고 가겠다라고 합니다. 이승재 대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인테리어가 이렇게 어려운지 처음에 몰랐대요. 다른 스타트업 창업 멤버로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다가 사무실 인테리어를 하는데 본인이 손을 들었대요. 굉장히 쉬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막상 네이버에 가서 검색을 해봤대요. 뭐가 좋은지. 근데 원하는 정보가 없더라는 겁니다. 본인은 정말 똑똑한 줄 알았는데 본인이 지금 사무실에 소파 하나를 사야 되는데 자기 인생에서 소파를 사는 게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봤더니 대부분의 사람이 인테리어 한 번 해요. 그러면 누군가 먼저 고생해서 한 사람이 써놓은 글 어디에 올려놓고 그걸 배우고 싶은데 그 글이 없다. 그러면 내가 그걸 해보겠다. 고객들이 원하는 그러한 좋은 글,
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고객들의 후기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 직원 미팅을 하는데 이승재 대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리뷰를 읽습니다. 오늘의 집에 대한 불평. 오늘의 집 정말 좋아요. 그런데 제가 가구를 시켰는데 오늘까지 오는 줄 알았는데 안 왔어요. 안 와서 밥을 신문지 깔고 그냥 바닥에서 먹고 있어요. 가구가 빨리 와서 식탁에서 먹고 싶어요. 계속 읽습니다. 고객의 지적을 끝까지 듣고 가보겠다. 그러면은 매출 빵원 어떻게 벗어났나요? 창업가는 꿈이 크잖아요. 이승재 대표도 꿈이 너무 컸어요. 커서 30개월 동안 버티면서도 라면 먹으면서도 나는 판을 더 키우고 싶어. 그래서 오늘의 집에 계속 후기만 올리고 뭔가를 팔진 않겠어 라고 해서 투자자를 만났대요. 투자자들이 그 얘기를 했대요. 좋다. 그런데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후기를 많이 올렸는데 오늘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게 돈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하라. 당신이 그걸 증명하지 못하는데 무엇을 믿고 우리가 당신한테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죠. 이승재 대표는 사람이 모이면 돈은 나중에 벌린다고 얘기하다가 증명하지 않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 라고 해서 시작했던 게 오늘의 집에서 가구나 이런 소품을 팔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이거는 구매하더라 이 증명이 된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데스밸리라는 지점을 건너는 건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기 위해서 차선으로 택했던 거였는데 지금 오늘의 집이 성장하는 발판이 됐습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사실은 이 데스밸리를 견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이에 100가지 이유가 있어요, 실패하는. 그런데 이 100가지를 전부 다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데스밸리를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창업가의 답. 잘 버텨라. Your